사회 불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사회 불안과 관련된 부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네,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을 얘기했었는데, 재현아, 뭐하고 뭐였나요? 그 무역 기억나고 네. 그 기억.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산업 기반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무역 네. 적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나중에 세금이, 그쵸? 네, 과중화되는 네, 그런 경제적 몰락이 그 로마 쇠락의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뭐였나요? 그 왕 나왔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 아우렐리우스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 아들이었죠. 그쵸? 네. 네, 콤모두스 때부터 제대로 된 황제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콤모두스가 암살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시대예요? 이제 군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황제로 세우고, 네. 그쵸? 나 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갈아 키우는 어떻게 갈아치워요? 그냥 무력으로. 네, 그쵸. 로마로 네, 군사 이끌고 가는 거, 자기를 따르는 군대 이끌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뭐예요? 로마의 황제는 그걸 자기를 또 따르는 군대를 가지고 막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막아내면 이기면 계속 제위를 계속 할 수 있고 지면 네, 이제 갈아. 네, 그쵸. 바뀌는 거고. 네. 네, 그게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그쵸? 이제 아마 콤모두스 이후로 한 40명 가까이가 그 황제로 올라가는데, 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그거를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즉위하기 전까지 한 40명 가까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그 중에 자연사한 걸로 볼 수 있는 황제는 몇 명? 다 그거 자연사한 걸로 볼 수 있는 황제 한 명. 한 명. 아, 네.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처형당. 그렇죠. 정변으로 인해서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빈번하게, 그쵸? 정변이 일어나서 바꾸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가 행정망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질 것이며 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죽고 다치고 물자 소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로마가 더는 팽창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걸 조금씩 계속 까먹는 네, 그런 상황이 과중화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쵸? 네. 그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쵸? 네. 자, 그 흐름 가운데서 그러한 요인이 로마를 짓누르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빈곤층, 그 다음에 유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산층이 사실상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회가 언제 가장 안정되는지 알아요, 재현아? 사회요? 예, 한 사회가 언제 가장 안정되고 국력이 강력해지는지 알아요? 로마 같이 그런 황금기 시대 때. 그렇죠. 네, 어느 때 가장 그 안정이 되냐면은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조금이고, 너무 못 사는 사람도 조금이고, 대다수 비슷비슷한 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 구성원의 한 80% 가까이를 차지할 때가 가장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고, 강력한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이제 혼란과 불안이 겹치니까 이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계속 줄어들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비중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 중산층이 위로 올라가는 비율보다 뭐예요? 네.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비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죠.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아야 거기에서 세금을 넓고 얕게 걷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뭐 저기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맨날 저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상도 줄고 그쵸? 네, 그다음 병력 자원도 줄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복지 지출은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받으면은 감사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오히려 화내면서 더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으면 오히려 예, 자부심을 갖고 나라에 이제 그 뭐 애국심을 갖고 헌신하는 것들을 자부심으로 갖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데 빈민층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게 거꾸로 갑니다. 네, 예, 거꾸로 가면서 뭐 사회가 마음에 안 든다 해주는 게 뭐 있냐 이제 이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한테 거두려고 하려고 그러면 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서 또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있는 이 사람들도 어때요? 세금이 너무 무거워지고 가혹해지니까 또 툴툴거리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툴툴거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와, 나라. 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중산층, 그러니까 너무 잘 살지도 않고 너무 못 살지도 않은 시민이죠. 시민들의 비율이 한 80% 정도 됐을 때 그 사회가 가장 안정되더라. 그럼 나머지 10%는 어디냐? 최고로 잘 사는 극부자층. 그렇죠? 나머지 10%는 어디냐? 정말로 어려운 극빈층. 요렇게 그 사회가 되면은 이제 요 10%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나머지 사람들이 자선과 선의로 이제 어느 정도 도와주면서, 그쵸? 네, 죽지 않게끔, 그쵸? 절망하지 않게끔. 네, 아, 예,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줘서 여기로 끌어올리려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요런 사회 구조에서는. 예, 근데 이게 중산층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극빈층이 늘어나니까 여기는 이제 불평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밖에 안 되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입이 10개인데 초코파이가 하나입니다.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먹겠다고? 안 싸우겠죠, 그쵸? 싸우죠. 입이 10개인데 초코파이 하나예요. 서로 먹겠다고 싸우죠. 그쵸? 열등분하면 네. 근데 입이 하나인데 초코파이도 하나예요. 그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안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극빈층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들어가는 재원도 늘어나지만 그에 더해서 모두 늘어나요? 불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내 몫이 이렇게 적으냐, 줄어드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거를 또 이렇게 강제로 끌어다 쓰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의 악순환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 상황에는 어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불평하더라도 소수니까 그게 없죠. 그쵸? 그리고 막 강제로 돕는다기보다도 선의로 자발적으로 도우니까 약간의 불평도 좀 덜해지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그런 어떤 그 사회를 붕괴시키고 몰락시키는 걸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사회의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폭군이죠. 뭐 정치적인 대혼란, 그다음에 경제적인 몰락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계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극빈층으로 이제 그 계속 몰락이 가속화되니까 네, 그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극도의 사회 불안이 야기되는 이런 사회로 진행이 됐던 거. 아, 예. 그러면 나라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더 붕괴가 가속화되겠죠.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빈곤층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적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가면서 붕괴해가는 수순으로 가면은 빈곤층은 100% 도적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중산층은 어떻게 돼요? 빈곤층으로 되면서 그 빈곤층이 다시 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도적화되는 빈곤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요새화시키기 시작해요. 네. 나라를 이제 못 믿으니까. 네. 예, 그런 이제 그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자 이게 이제 1번에서 2번에서 1, 2번에서 말했던 그 요인이에요. 그 요인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결과를 산출하는 거예요. 도시는 마음 놓고 살기 무척 어려운 곳이 되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뭐예요? 빵과 서커스를 요구하고 약탈을 서슴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대지주들은 점점 도시를 떠나 시골에 요새화한 집을 짓고 크게 살았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의 빈집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퇴근해 오는 사람들이 네 집에 사람 있는 거 보고 도둑인 줄 알고 그냥 총 쏴서 죽여도 그 무죄인 거 아시죠? 그쵸? 아, 예.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회가 이제 흉흉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요새화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몰려간다. 그러면 이 대지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려. 아이고, 저것도 저기 아, 약탈하려고 온 그치. 도적놈들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용한, 그쵸? 네, 그 그, 사람들을 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쵸? 예. 네. 토벌하는 네. 토벌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부유한 대지주들은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방 영주가 되는 거예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지방 영주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국가 권력의 해체를 의미하는. 네. 아,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점점 더 약해지는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그게 안 되고 국가에서 치안과 군대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런 어떤 그 지방 군벌들, 영주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사회가 이제 그 살기 좋은 그런 그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뭐예요? 지방 투호들, 영주들이 등장을 하면서 국가 체계 자체를 해체시키는 수순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중세 시대의 그 봉건 제도라고 하거든요.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권력이 점점점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요새화한 집에서 그 뭐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폭도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시골 그런 어떤 그에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도 농사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인력들은 어디서 얻었느냐? 라고 하냐면은, 도시를 떠나온 일반 사람들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시에는 저런 막 폭도들이 막 수천 명씩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집 밖에 나갈 때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니나요? 안 느끼고 다니나요? 안 느끼죠. 안 느끼죠. 왜 그래요? 안전하니까. 왜 안전해요? 왜?
치안 치안이 유지되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그 경찰들이. 굳건한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들이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우르르 떠밀려 다니면서 뭐 모내놔라 모내놔라 하면서 저기 뭐냐 그 안 내놓으면은 약탈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그 굳건한 공권력 경찰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죠. 그렇죠? 네, 이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 말기로 가면은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한 대지주들도 어떻게 돼요? 도시를 떠나서 지방의 요새화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 저기 대주주가 요새화한 지역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 있으면은 요런 폭도들이 쳐들어오질 못할 거니까 우리 저기 그 대지주의 그 요새화한 지역에 가서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긴. 하겠죠. 그리고 마침 또 시골 지역의 요새화한 대지주 입장에서도 네, 폭도들이 또 요새화했지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 요새화한 지역에서도 농사는 져서 뭔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손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뭐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인지 확인할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이 와서 저기 그 지주니까 귀족이겠죠, 그렇죠? 네, 그 이렇게 뭐 뭐 존경하는 전 집정관 누구누구님, 네, 그렇죠? 네, 우리 이 요새 안에 저희 가족들 좀 살면서 보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보호해 주시는 대가로 저기 영주님은 아니죠, 이때 명칭은. 하여간 그 우리 집정관님의 저 소유의 그 넓은 그 밭과 땅이 있는데 여기를 좀 제가 경작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와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새화한 그런 어떤 그 대지주의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독자 세력화가 가속화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앙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 안 보여. 뭐 보이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는 극빈층 폭도들이고 일반 선량한 사람들은 어디로 그다 숨었어요? 시골의 대지주의 요새화한 성으로 가서 숨었네요. 네네, 이러면은 세금 쉽게 더 거둘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이제 어디 좀 병사로 이제 그 로마 군대로 누구를 좀 이제 입영을 시켜서 국방을 좀 튼튼히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몰려다니는 극빈층 저기 뭐냐 그 폭도들밖에 없고 선량한 사람들은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로마 제국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붕괴하는 현상들이 계속 더해지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뭔가를 시행하기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기 이제 그 가까워지는 이제 한 300년대 그 이제 마렵쯤으로 가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좀 극단적인 법 하나가 통과가 됩니다. 이 통과가 되는 법이 뭐냐면 원래 로마라고 하는 게 법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어떤 국가 체계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걸로 여기고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으로 막 생각하고 누구는 돈을 막 많이 줘서 사기도 하고 원래 이랬었잖아요. 네, 네, 그랬던 로마였는데 그 로마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자 로마 제국은 이러한 주민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누구는 폭도가 되고 누구는 저 독자 세력화하는 귀족들 영지에 가서 이제 숨는 거예요, 사실상. 네, 이제 뭐
반은 뭐 사적인 노예, 사병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국가 소유의 노예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그 보장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예요? 시민을 국가의 소유물, 어떤 부속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법안을 하나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영주들의 그 사병, 그다음에 뭐 간호 이런 형식으로 가면서 이제 국가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이제 다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막겠다. 그러니까 네. 너는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어디 가지도 말고 항상 그렇게 있어라. 아, 그래야 뭘 한다? 내가 가서 세금도 걷고 필요하면은 경력 자원으로도 쓰니까 너 딴 데 갈 생각 하지 마. 네. 예, 너는 우리 이 사회에서 너는 요 지역에서 이 일만 해야 된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모든 사람을 국가 소유의 노예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초기 로마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과 가치와는 정말로 상반되는 법입니다. 네. 그런데도 로마가 이런 극단적인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자기 그 국가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없는 상황이라고 볼 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황제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주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고,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자유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체계로 유지했더니 이런 사회 불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시골에 요새화된 귀족들의 성으로 다 이주해버리니까 도시가 텅텅 비어. 그리고 이제 거기 간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직업을 갖겠어요? 그 귀족들 그 영지 안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일들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직업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직업들만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정작 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직업들은 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는 너 살고 있는 땅에서 이주하지도 말고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조건 계속해. 안 네.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황제의 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한다. 이런 법까지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대폭 제약하는 예전의 로마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법이 통과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 네. 아,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뜻이.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제약과 압박이 이제 로마를 더 붕괴하는 그런 원인으로도 작용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일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안 들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너는 국가의 한 부속물로서 마치 시계가 돌아가게 하는데 너는 필요한 여기에 지금 톱니바퀴야. 네.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아, 네가 이탈하면 이 시계가 멈춰.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톱니바퀴 역할을 잘 해야 돼. 그래서 너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저기 처벌할 거야. 이러면은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로마가. 네. 그래서 자녀도 부모의 직업을 반드시 계승해야만 하는. 그래서 재현이 아버지 하시는 일 있죠, 그쵸? 네. 재현이 아버지 하시는 일 있죠, 지금. 네. 재현이도 그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뭐 한다 안 한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재현이도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냐는 거예요. 아, 그러게. 살고 싶다면은 상관없죠. 그쵸? 근데 저는 네. 근데 나는 딴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해서 너 이거 해. 지금 나라에서 이거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거지로 하면은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아, 저,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더 갔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국가나 사회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마는 개인의 권리, 자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격려되는 이런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점점점 로마 사회가 그러니까 서구 사회죠. 서구 사회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땅이 사람을 소유하는 거.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물론 그 땅은 거대 영주가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일반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그 거대 영주가 갖고 있는 땅에 소속되어 있는 그냥 어떤 부속물, 뭐 노동력,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는 요런 그 시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없었던 일일까요? 없었겠죠. 없었던 얘기예요. 원래 로마법에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개인의 권리, 자유,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해서 공화정 막 이런 거 탄생하고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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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도입을 한 거죠. 궁여지책으로, 그렇죠? 궁여지책으로 한 결과 서구 사람들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땅에 부속물로 속해 있는 여러 거의 노예죠. 부속물로 속해 있는 그런 백성들이, 그러니까 땅을 사면 그런 백성들이 따라온다. 이런 네. 식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내가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농사를 지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작업들을 해서 내가 땅을 샀을 때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그러니까 땅 주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아, 아, 그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박탈이 되는 서구 사회가 그렇게 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이걸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면은 그 틀 안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무언가들을 성취하고 그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면은 그것들을 또 이제 다른 곳에 투자도 하고 배분도 하고 하면서 사회가 선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체제라는 거예요. 그쵸? 네. 현대 그 자유 체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이 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로마가 말기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속한 어떤 부속물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서 너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 너는 저 역할을 해. 안 하면은 뭐예요? 영주에 대한 그 의무를 저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무언가를 그쵸? 막 더 개발하고 그래서 무언가들을 더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 적어지겠죠. 그쵸? 네. 죽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은 더 어떻게 돼요? 더 다운그레이드, 더 다운그레이드. 네. 아, 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회가 점점 더 붕괴하는 쪽으로 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산층은 더 없어지고 빈곤층은 더 늘어나고 빈곤층은 다시 폭도가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중간계층은 살기 위해서 영주계층으로 가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놓고 처벌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땅에 속한 부속물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지 무슨 뭐 자유를 갖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하면서 그쵸?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더 살기 어려워지는 그쵸? 네. 예, 예, 이런 이제 그 사회로 서구 사회가 접어들게 됐던 겁니다. 그런 큰 맥락에서 그런 흐름들. 네. 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이제 주저앉히게 되는 세 번째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야기된 이런 사회 불안이라는 거예요. 네. 건전한 사회 구조가 붕괴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불안에 의해서 그러한 쇠락이 더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